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제 우리 2장에 있는 부동산 경제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즉, 우리 책은 66페이지 탄력성. 탄력성이 뭐냐는 건데, 탄력은 이 말입니다. 어떤 곳에 충격을 주었을 때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력성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게 뭐냐, 입실론. 입실론인데, 자,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열어보시면 됩니다. 탄력이란 것은 특정한 대상이 있으면요, 여기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준 것보다 반응 보인 정도 더 크면 뭐 있습니까? 이건 반응이 자극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 민감하다 해서 이게 뭐냐? 탄력적이다 라고 쓴다. 탄력적. 근데 이 자극에 대해서 뭐 있으면 반응이 민감하다, 덜 민감하다. 즉 반응 보인 정도가 더 적다면요, 이게 덜 민감하니 곧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이다 라고 쓴답니다. 따라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반응 보인 정도가 크면은 그만큼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탄력이란 용어 쓰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반응 보인 정도가 적으면 비탄력이다, 덜 민감하다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앞에 입문서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겠지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굳이 공식을 쓴다면요, 항상 분모의 자극의 변화율분의 반응을 뭐 있습니까? 변화율로 쓴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익분기점, 분수와 관련되어 있는 손익분기점 무조건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보다 크단 말은 반응이 더 큰 거죠. 즉, 이렇게 일단 생각해보죠. 이 공이 있는데 내가 이 공에 5 정도, 10 정도 힘을 주었을 때 이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보니까 5 정도 갈 수도 있고 얘가 20 정도 갈 수 있다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10 정도 주었지만 이와 같은 뭐 A 같은 경우 뭐 있습니까? 그 반응이 얘를 따라가지 못한다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덜 민감화돼서 비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제가 수식을 표현하면요, 이 말 아닙니까? 자극이 현재 10 정도인데 반응이 5니까 얘는 0.5, 즉 1보다 작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 값이 1보다 작단 말은 뭐 있습니까? 덜 민감하다 해서 이걸 뭐라죠? 비탄력적이다라고 쓰겠다죠. 거꾸로 이와 같이 B 같은 건 뭐 있습니까? 10 정도 힘을 주었을 때 얘가 20 정도 거리가 날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한 거죠. 따라서 얘는 뭐 있습니까? 값이 2인데 이 말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1보다 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훨씬 더 민감하다 해서 곧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은 자극을 준 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민감할 것인가, 이걸 파악할 목적인데, 굳이 이걸 공식을 쓴다 뭐 있습니까? 자극 변화, 프로테이지를 우리말로 변화율 씁니다. 굳이 공식을 쓴다면 자극 변화율과 그다음 반응 변화율로 서로 비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말로 쓴다면요, 분명히 쓰거든요. 항상, 이건 아셔야 됩니다. A에 대한 B란 것은 당연히 공식이 A분의 B입니다. 근데 거꾸로 B의 A라는 말 쓰면요, 요건 A분의 B 쓰겠죠. 즉, 다른 말로 A의 B 쓰면 뭐 있습니까? 이건 B분의 A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탄력성에 대한 용어 쓸 때 있죠. 항상 여기 있는 반응의 자극 탄력성이라 쓴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뭐냐 묻고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항상 여기에 A 분의 B 하면요, 얘는 뭐 B분의 A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이 결국 뭐 되겠습니까? 자극분의 탄력성이 되어진다. 다시 말 잘못했습니다. 자극의 변화율분의 반응의 변화율, 이런 공식을 쓴다 이겁니다. 자, 실제 탄력성을 보니까요, 매년마다 계산 형태 있는 문제가 시험 나올 수도 있고 또 말로 시험 나온답니다. 근데 말로 시험 나오는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것 한 2개 또는 3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책을 잠시 볼게요.
탄력성에 대한 종류가 유형이 뭐가 있냐 봐보니까요. 자, 쭉 넘어가서 뭐 있습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66페이지죠. 맨 위에 있는 1번 수요 탄력성 의미에서 코멘트 박스가 있습니다. 탄력성 의미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종류 있는데 크게 3개 있습니다. 원인 자체가 가격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가격 탄력성, 소득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다른 재와 즉 관련재 가격 때문에 당해재와 있는 수요가 변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말 항상 뭐 있습니까? 앞에 수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수요의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은 크게 3개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공식을 쓰는데 이때 우리 항상 보니까 자극, 이 자극이 뭐냐에 따라서 결국은 탄력성에 대한 유형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분명히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그럼 이걸 말하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항상 반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뭐랍니까? 이걸 가격 탄력성이다. 예? 탄력성 앞으로 제가 입실련에 쓰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소득 때문에 분명히 수요량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이렇게 쓴답니다. 자, 수요가 변화가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 소득 때문이다. 이걸 말하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영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이와 같이 X제, 다른 재와 가격과 당해자 수요입니다. 즉, 항상 여기 있는 얘는 보니까요. X제 가격과 그 다음에 Y제 수요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 뭐라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쓴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뭐 있습니까? 공통된 말은 뭐야? 전부 다 반응은 수요량이 변화가 있더라. 요거 묻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원인 자체가 이렇게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와 가격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제목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입문서에 하면 이런 기본 내용을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있으면 우리는 탄력성을 갖다 특별한 말 쓰지 않는다면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걸 가지고 설명한다. 요건 좀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이 말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주어진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나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 값 자체가. 그럴 때 어떤 값이 달라집니다. 자, 즉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이 뭐냐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건데, 가격이 보니까 10% 정도 올라가니까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량에 보니까 20% 정도 감소하더라. 이럴 때 탄력성 값이 얼마 될 것인가 물으면 항상 공식이 뭐 있습니까? 가격분의 양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가격이 가격분의 양, 수요량이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뭐 수요량 변화인데 현재 가격이 10% 변화했으니까 양은 20% 변화했다 해서 이건 값이 2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아주 간단하게 과거에 여러 번 물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앞에 설명했듯이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단 말은 가격 변화보다 양이 더 크게 바뀐 거죠. 이런 걸 뭐라냐? 양이 훨씬 더 민감화돼서 다른 말로 뭐라죠? 탄력적이다 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두 번째 있는 케이스는 이거죠. 만약에 가격이 10% 정도 올라갔을 때 항상 수요 법칙에 따라 그 양은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만큼 이렇게 감소하더라. 그럼 이럴 때 탄력성 값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묻는 거예요. 아마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공식은 항상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니까 양은 5% 정도 감소하더라. 따라서 이 값은 0.5가 되니까 그 값이 뭐 있습니까? 1보다 작다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용어를 쓴답니다. 이 말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민감하지 못하다라고 쓴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 과거에 여러 물은 쓰는데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좀 암기를 하시고 주로 말로 많이 묻는 건데 자, 이거 묻는 거요. 만약에 이거 뭐죠, 이제? 우리 아마 앞 시간을 보니까 소득이 올라가니까 A라는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과거보다 증가되는데 B라는 상품은 과거보다 수요량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감소할 수 있죠. 요 변적이 있죠. 그럼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우린 요걸 무슨 재화라 합니까? 그렇죠. 요건 정상재라 쓴 거 아닙니까? 거꾸로 소득이 올라갔지만 이 수요가 감소되는 건 뭐랍니까? 열등재란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수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득이 10%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정상재 있는 수요는 20% 정도 이게 증가되고 열등재 있는 수요는 뭐 있습니까? 15% 정도 이게 감소하더라. 탄력성 값 좀 구해볼래 이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이 항상 공식이 이건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가 변하는데 누구 때문에? 소득. 따라서 이게 무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따라서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공식이 소득에 대한 변화율분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율이다.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요. 수요가 현재 뭐 있습니까? 10% 정도 올라가니까 거꾸로 여기 소득이 10% 올라가니까요. 결국은 수요가 뭐 있습니까? 20% 정도 증가되더라. 따라서 이 값은 2인데 중요한 것은 요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죠.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것은 무조건 무슨 재입니까? 그렇죠. 그죠? 플러스인 것은 정상재라고 취급하더라. 요걸 좀 아시고. 그럼 거꾸로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이와 같은 경우 보니까 항상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율인데 현재 이 소득 얼마 됩니까? 10% 정도 올라가니까 거꾸로 여기 있는 양은 15% 결국 감소한다 이겁니까? 따라서 이 값은 1.5인데 요 값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 주어진 값이 마이너스인 것은 반드시 무슨 재라고요? 열등재라고 취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냈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이거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뭘 냈는가 하면요. 이렇게 냈거든요. 소득이 7% 정도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5%. 우리 과거에 실제 시험 난 게 5%이 뭐 있습니까? 올라가니까 거꾸로 수요량은 7% 정도 증가된다. 7%.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탄력성 값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무슨 재인지 시험 났다고요. 그럼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보니까 소득분의 수요량이다 보니까 5분의 뭐 있습니까? 7인데 그죠? 소득이 7% 올라갔지만 양이 5% 올라갔지만 양이 7% 올라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1.4 되겠죠. 1.4인데 플러스 1.4니까 이건 탄력성 값은 1.4이고 그다음 무슨 됩니까? 정상재가 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 과거에 시험 냈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계산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교차란 것을 좀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교차란 것은 뭐 있습니까? 항상 나 아닌 상대편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탄은 다른 겁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말입니다. 힘 분필 가격과 힘 분필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같은 자에 대한 가격 양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노란 분필 가격과 흰 분필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다른 자것으로 묻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교차 탄력성 궁극적 목적이 대체제 보완제일 때 수요량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자, 잠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A 제야 물건 가격이 10% 정도 올라가니까 그 결과 당해져와 있는 수요량이 20% 정도 이렇게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이럴 때 이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묻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C와 D가 있습니다. C제와 가격이 10% 올라갈 때
거꾸로 뭐 있습니까? D에 있는, 예? D에 있는 수요량을 보니까 20% 정도 감소된다면 이게 무슨 재화가 될 것인가? 이런 거 가끔 묻거든요. 자, 물론 공식이 뭐분이 뭡니까? 예, 이 말이죠. 요 가격, X제 가격분의 Y제 수요량입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공식이 현재 A제 가격 변화율과 B제 있는 뭐 있으면 수요량의 변화율 관계 아닙니까? 그대로 써보면 뭐 있으면 이게 현재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그죠? 여기 있는 양은 20%가 뭡니까? 올라간다 이거입니까? 값은 2인데 이게 현재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죠. 자, 그럼 잠시 여기 현재 대체제인지 보완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했던 뭐 대체제 보완제 했을 때 이렇게 했죠. 가격이 올라가면 A제에 대한 수요는요?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죠. 자, 그러면 양끼리 서로 비교해보니까 양이 반대 방향 움직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제라고요? 그렇죠. 요 관계가 반대 방향이면 대체제 아닙니까? 따라서 탄력성에서 대체제 값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플러스가 나오더라. 이거 아시라고요. 따라서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도 탄력성 알아보면요. 항상 보니까 공식은 이 말이죠. C제에 있는 가격 변화율과 D제에 있는 뭐 있습니까? 예, 수요량의 변화를 따져본다. 근데 이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현재 10% 올라갔죠. 10% 올라갔을 때 양은 뭐 있습니까? 거꾸로 20% 뭐 한 겁니까? 감소한 거다. 따라서 이 값은 2인데 여기에 부호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무슨 제인가를 봐보자고요. 자, 현재 보니까 우리 아까 했던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C제에 있는 수요량은 반비례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앞에 했듯이 양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같은 방향 움직이더라. 요건 무슨 제입니까? 그렇죠. 얘는 보완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까? 그래서 보완제는 반드시 탄력성 값 상승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구나. 이거 아시라고요. 따라서 어쨌든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이면 대체제고 마이너스는 뭐 있습니까? 보완제가 되어진다. 요걸 여러분 문제 아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 가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다시 보면 뭐 이래 설명할 수 있죠. 요걸 가지고 설명해 보니까 현재 소득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것은 정상제이고 마이너스는 열등제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값이 플러스인 게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에 대한 종류. 일단 제가 변화율은 가볍게 넘어왔습니다. 물론 좀 이따 제가 이 관련돼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67페이지 보니까 메뉴에 있는 기초 계산 문제, 과거 21회 때 시험 나왔던 계산 문제 있죠? 아까 푼 방식입니다. 그렇게 풀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탄력성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자, 이 구분 보니까 분명히 뭐 탄력성 값이 완전 비탄력, 그 다음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적, 완전 탄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탄력성에 대한 종류인데, 그럼 다시 요걸 이렇게 한번 제가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탄력성의 값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했듯이 주어진 값이 뭐 있습니까? 1보다 큰 경우도 있고 1보다 작은 경우 있죠. 요건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이 말 아닙니까? 1보다 크단 말은 결국은 분모, 공식이 뭐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니까 여기 있는 분자, 즉 수요량이 더 크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가격에 대해서 양이 훨씬 더 크게 변했다. 즉 민감하다 해서 다른 말로 이걸 탄력적이다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1보다 작단 말은 양보다 가격이 더 크게 바뀐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냐? 양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양이 따라가지 못한다 해서 뭐라죠?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요.
굳이 안에 있는 이 수치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말 것은 뭐 있습니까? 탄력이란 말과 탄력은 민감하다, 비탄력은 덜 민감하다. 이 정도만 아셔도 그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극단적인. 자, 여기 게 뭐냐? 탄력성 값이 0인 게 있고 탄력성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무한대인 게 있습니다. 자, 잠시 요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요 탄력성 값을 한번 구해볼까 다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약간 빼버린 게 있습니다. 자, 최초의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가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얘는 800개 정도 살 의사를 갖고 있더라. 현재 이 상태라면 탄력성 값이 얼마 될 것이고 그 결과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좀 봐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공식은 우리 항상 공식은 뭐죠? 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물론 우리 아마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특이한 게 중간점을 활용해서 탄력성 값을 구하놨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잘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변화율은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렇게 구한답니다. 원래의 가격에 대해서 가격의 변동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요. 양의 변화율은 원래 이렇게 쓴답니다. 원래의 양, 수요량분의 수요량의 뭐 있습니까? 변동분, 변화분 이겁니다.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면 이 탄력성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테이션 조점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이 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 가격이 얼마예요, 현재? 요거죠. 100원이었는데 가격의 변동분은 변화된 90원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 차이를 묻는 거예요. 요 차이를 뭡니까? 10이죠. 그래서 10.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양도 최초행 얼마죠? 500이죠. 근데 여기 변동폭 이게 얼마예요? 300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죠? 해보니까 뭐 있습니까? 네, 요건 100이죠. 100분의 10이니까 약분점 해볼까요? 요건 10분의 1. 요건 뭐 있으면 5분의 3 되겠지. 설마 이 계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 서로 내부는 내부, 외부는 외부 곱합니다.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이건 5분의 3과 10을 곱하니까 30 나오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됩니까? 6이 되어진다. 따라서 이 값은 1보다 크니까 얘는 뭐 되겠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쓴 탄력적. 탄력적이 이걸 가지고 실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최초의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 있더라.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나는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는 300개, 즉 800개 사겠다. 800개.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되어진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점을 그대로 연결하면요. 이런 곡선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말은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겁니까? 급경사입니까? 그렇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훨씬 더 뭡니까? 완만한 게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탄력적이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탄력은 탄력에 대한 반대가 비탄력이다 보니까 이런 급경사인 기울기를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 0이란 말 뜻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현재 100원 할 때 500개 정도 살 의사 있는데 얘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격이 100원 하던 게 10억 정도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그래도 저는 이 양을 딱 500개만 매입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다른 말로 탄력성 값이 제로이다 쓴답니다. 해볼까요? 자, 공식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해보면 최초에 있는 값이 100원인데 이 변동분이 얼마 됩니까? 9억 9,900 하여튼 쭉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최초행 얼마입니까? 500분의 뭐 있습니까? 이 변동분 0 아닙니까? 0이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곱하면 결국은 이 값이 0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알고 있죠? 분모의 값이 아무리 뭐 9,900 쭉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값이 0이면 자동 탄력성 값이 얼마입니까? 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100원 할 때 500개 사던 걸 얘가 10억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500개 사겠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곡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은 아무리 가격 등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양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 양의 변화가 민감하지 못한 걸 뭐랍니까? 다른 말로 비탄력이다. 그죠? 비탄력. 근데 양이 전혀 변화 없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냐?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쓴답니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 그래프, 즉 곡선이 어떻게 될까 물으면요.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은 반드시 이렇게 수직 곡선 나오더라. 여러분 실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자, 거꾸로 보니까요. 여기 무한대랑 결국 얘 반대입니까? 얘는 조금의 가격에 대해서 양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즉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쓴다. 완전. 그러면 이때 완전 탄력은 반드시 그래프가 완전 비탄력이 뭡니까? 수직이면 완전 탄력은 뭐 되겠습니까? 예, 얘가 수평 곡선이 되어진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탄력성이 제로이다 무한대기 중요한 아니라 완전 비탄력은 수직, 완전 탄력은 수평이다. 이 말 기억하시고 탄력성 값이 1보다 클 때, 즉 일반적인 클 때 작을 때 탄력, 비탄력인데 탄력은 기울기 완만하고 거꾸로 뭐 있으면 비탄력은 기울기가 급경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좀 아시라고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다음에 수업을 들을 때 요 내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뭘 묻는가 하면 특히 이 두 개 있죠. 이걸 시험에 꽤 많이 내는데 이렇게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하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하지 말고 다음에 수업 들을 때 하시라 이겁니다. 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생각나거든요. 문제가 보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고 공급이 증가되어진다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요가 뭐 있습니까? 원래 여기 수요가 완전 비탄력. 자, 이게 수요입니다. 그 최초 있는 공급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돼 있으면 자, 이때 뭐 있어요? 균형 가격과 양이 떠죠? 가격은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증가된다면 공급이 이렇게 우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 결과 양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다만 뭐 가격만 뭡니까?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물었을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양은 뭐 있습니까? 불변이다 하는 건데 항상 이 문제 가지고 틀리게 되면 뻔합니다. 네? 어떻게 시험 내는가 하면요.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항상 틀리면은 가격이 불변인데 양은 증가된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 항상.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변화가 있는 이걸 보지 말고 항상 중요한 누가 불변이냐 이걸 좀 생각하시라고요. 네? 이게 중요한 문제 키워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낼 수 있죠. 두 번째.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된다면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 것이 물었을 때
그래프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완전 탄력이란 것은 그래프 무슨 곡선? 그죠? 예, 항상 이와 같이 수평 곡선이라는 겁니다. 또 원래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여기 있는 공급이 과거보다 증가된다 이 말은 우측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최초 있는 예, 균형량은 요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여기 있는 공급 등이 변화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항상 뭐 있습니까? 불변이지. 그죠? 불변이고 단지 뭐만 양만 과거보다 증가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답은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은 불변인데 양은 뭐 한다고? 양만 증가되는 거죠. 그럼 얘도 항상 장난칠 때 뭘 보는가? 이걸 아시라고요. 어느 쪽이 가격과 양 어느 쪽이 불변일까? 이거 아시면 돼요. 항상 장난치는 건 이걸 반대로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제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시험이 나면 반드시 어느 쪽이 불변이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완전 탄력은 항상 뭐가 불변입니까? 그렇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반드시 뭐 있으면 불변인 변수가 얘는 반드시 양이 변수가 불변이다. 거꾸로 완전 탄력은 수평이다 보니까 항상 누가 불변입니까? 그죠? 아무리 여기 있는 상대편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런 게 그래프가 이동되어진다 하더라도 항상 뭐 있습니까? 가격이 불변이다. 요것 좀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이런 것만 아시면 문제 풀 때 굳이 다른 걸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랍니다.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지금은 하지 말고 뭐 있습니까? 요 내용은요. 이 수업을 전체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들을 때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일단 요 정도 봤으면요. 예, 우리 책을 보니까 뭐 뒤에 설명 쭉 돼 있습니다. 예, 68페이지 보니까 예,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한 측정에서 나와 있는 값인데 그 박스는 최초 값 기준, 중간 값 기준, 그 다음 변동 후 가격 기준인데 비록 우리 과거에 맨 밑에 뭐 있으면 거기 있는 과거에 보니까 중간 값을 기준한다. 이게 시험 나왔지만 실상은요. 이런 걸 잘 묻지 않고 보통 최초 기준. 아까 제가 했던 방식 있죠. 이 최초 기준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예, 문제 푸는데 전혀 하지 없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게 뭐였습니까? 탄력성에 대한 종류였습니다. 했는데 비록 아마 제가 이렇게 우리 책에 뭐 있습니까? 책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저기 있는 67페이지 있는 그 표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서 하는데 굳이 이런 표를 보지 말고 아까 있듯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예, 문제 푸는데 전혀 하지 없겠습니다. 자, 전 넘어갑니다. 이제 네, 물론 이런 이제 그래프를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1이라면 여기 뭐예요? 수직이죠. 이 수직이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이고 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죠? 수평 아닙니까? 요건 뭐라고요? 예, 다시 완전 탄력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그래프가 이렇게 뭐 있습니까? 급경사인 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비탄력이죠. 비탄력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탄력성 값이 1보다 뭡니까? 작다. 예? 1보다 작다. 거꾸로 이렇게 뭐 사실은 완만하게 되어 있으면 완만하게. 요건 결국 뭐 완만한 거 아닙니까? 탄력성 값은 1보다 뭡니까? 클 때죠. 클 때 뭐 탄력이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 굳이 이걸 다 하지 말고 이로 말 것은 뭐 있습니까? 아까 했듯이 수직일 때, 수평일 때 이런 내용만 좀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지 없겠습니다. 자, 일단 탄력성은 내용이 워낙 많다고 제가 수업을 좀 길게 할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혼돈을 사람들 꽤 많이 가지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탄력성이란 것은 공식이 뭐냐? 결국은 자극의 변화율분의 뭡니까? 반응의 변화율 관계다. 따라서 보니까 탄력성에 대한 유형을 보니까 이 자극 정도에 따라 보면 달라질 것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탄력성의 유형은 크게 3개 있지 않습니까? 유형. 자, 어떤 게 있느냐? 크게 3개 있습니다. 수요의 항상 요 말 붙어 있죠, 그죠? 의 뭐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뭐 있습니까?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개 있구나. 있는데 만약에 현재 여기서 우리 공식 계산 문제 묻고도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요 슬래시 하시면 되거든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그죠?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 교차량선 다른제와 가격 변화율분의 당해제와 뭐 있습니까? 수요량 변화율입니까? 즉, 이 말이죠. 공식으로 쓸 때 가격 분의 수요량. 얘는 뭐 있습니까?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얘는 뭐 있습니까? X제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제와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네요. 근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그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미 이제 이 복잡한 차에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란 말은 결국 무슨 제입니까? 정상제고 마이너스 무슨 제죠? 열등제. 거꾸로 교차 탄력성은 뭐 있습니까? 플러스인 게 무슨 제입니까? 대체제이고 마이너스인 게 무슨 제입니까? 보완제가 되어진다. 요거 아시고 그 다음 볼 게 뭐 있습니까? 탄력성에 대한 종류를 가보니까 종류가 앞에 했던 거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1을 가지고 기준했을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는데 이 탄력성 값이 제로인 것과 탄력성 값이 뭐 있습니까? 무한대인 게 있다.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단 말은 결국은 이건 뭐죠? 가격에 대해서 양이 민감한 거죠. 민감하다. 우린 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면 비탄력이죠. 탄력은 그만큼 기울기가 뭡니까? 이렇게 완만한 거고 비탄력은 기울기가 급경사인 게 비탄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탄력성 값이 제로인 걸 뭐라죠? 완전 비탄력. 얘는 항상 이 그래프 뭐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수직 곡선 되어진다 이거죠. 수직이. 따라서 얘는 보니까 수직이 되어지면 불변인 게 항상 누가 불변입니까? 양이 항상 뭐 있습니까? 불변이 되어진다. 이 말 아시고 거꾸로 탄력성 값이 무한대인 걸 뭐라죠? 완전 뭐라죠? 탄력적이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수평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동시에 할 게 얘는 가격이 항상 변화가 없는 불변이 되어지더라. 이렇게 한 걸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뭘 할 수 있는가요? 계산 문제 등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대부분 계산 문제와 서로 관련돼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기 싫으면요. 지금 있는 이거 싹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말로 물었을 때 지금부터 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아마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뭘 하는가요? 책은 제가 좀 앞뒤 왔다 갔다 할게요. 자, 70페이지 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7번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할 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는 굳이 아마 여러분이 암기를 저기 뭐 있습니까? 이 탄력성 전 앞에 했던 내용을 몰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총수입은 공식이 그 당의 물건 가격과 총판량이거든 사실은. 생각해보죠. 분필 하나 100원 하는데 이걸 총 100개 팔았다. 총수입 얼마 되겠습니까? 10,000원 되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일단 총수입이란 이런 개념을 좀 아시고 그러면요.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이게 중요하답니다. 자,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격이 올라간다면 다시 보세요. 이 말 묻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면, 떨어진다면 총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요. 거꾸로 뭐 있으면 비탄력적일 때 여기 있는 가격 올라오고 떨어집니다. 총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비록 자, 이 결론은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탄력적일 때는 수입은 감소하고 가격이 뭐 있습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입은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감소하고 얘는 증가된다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은 올라갈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탄력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은 감소한다. 요거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즉 이거 실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요 관적 있죠. 아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최초 있는 100원 되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 10원 정도 떨어지니까 내가 800개 정도 살 의사가 있더라. 요거 아까 푼 적 있죠? 이 값이 탄력성 값이 얼마나 왔습니까? 탄력성 값이 분명히 6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요? 탄력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럼 탄력들 좀 봐보자 이제. 총 수입은 100원 할 때 내가 500개 샀으면 곱해주면 얼마 되겠습니까? 5만 원 되어질 것이다. 근데 90원 할 때 800개 샀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7만 2천 원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따라 보겠습니다. 탄력적입니다. 자, 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 90원 하던 게 100원 올라가면 총 수입이 7만 2천 원 하던 게 5만 원 버니까 수입 감소하죠. 그죠? 확인만 지금 시켜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쉽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자, 탄력적일 때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입이 증가된다 있죠. 다시 보세요. 100원 하던 게 90원 되니까 여기 있는 수입이 5만 원 되는 게 7만 2천 되었죠? 그 수입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설명되었죠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자, 두 번째 이거 할 겁니다. 이제 만약에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내가 500개 정도 살 의사 있더라. 근데 얘가 보니까 10원 정도, 10원 정도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는 510개까지만 살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탄력성 값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항상 원래 있는 가격이 얼마요? 100원. 그죠? 100원 분의 가격에 대한 변동분이 10원이죠? 100원 분의 10 될 것이고 양의 변화율은 최초 있는 원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500개에다가 이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500에서 510개니까 10 바뀐 거죠. 따라서 이걸 약분해보면 얘는 뭐 있습니까? 10분의 1 될 것이고 얘는 5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 값은 5분의 1 되니까 이 값은 0.2니까 1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값은 분명히 비탄력적인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비탄력일 때 총 수입 변화 봐볼게요. 항상 이렇게 곱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100원 할 때 500개 하니까 총 수입은 5만 원 되어진다 이거죠. 거꾸로 뭐 있으면 90원 할 때 510개니까 45,900원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총 수입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해보기 비탄력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45,900원 된 게 5만 원 총 수입 올라가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탄력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100원 하던 게 90원 되면요. 총 수입이 5만 원 되던 게 45,000 되니까 수입은 감소하죠. 자,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시험 낼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시험 낸답니다. 그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문제 쉽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문제에서. 임대용 아파트 시장이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간다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고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임대용 아파트 시장이 탄력적일 때 총 수입이 떨어진다면 현재 뭐 있습니까? 떨어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어떨 때 떨어질 것인가?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현재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총 수입이 하락한다. 그럼 현재 이 시장은 탄력적인 시장이냐 아니면 비탄력 시장이냐 이렇게 항상 시험 낸답니다. 답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감소한다. 그죠? 다시 탄력적일 때 수입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감소 이거죠? 이럴 때 가격이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입이 감소.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입이 감소한데 이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시장? 그렇죠. 탄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통 시험 문제 내거든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면 이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세요. 무조건 가격과 총수입 관계에서 탄력적인 시장은 무조건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 방향. 일단 비탄력부터 먼저 할게요. 비탄력. 자, 비탄력적인 시장은 가격과 총수입은 항상 방향이 같은 방향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세요. 해볼까요? 자, 이 말 아닙니까? 비탄력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올라가야 된다.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도 올라가죠. 또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비탄력 시장에선 수입도 떨어진다. 비탄력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도 떨어진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자,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제 반대로 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탄력적인 시장은 가격과 양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즉, 해볼까 이제? 자, 이 말 아닙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 방향이죠. 무조건 수입은 감소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오면 수입은 감소한다. 맞는 거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수입은 뭡니까? 증가된다. 이 수입과 가격은 반대 방향이죠.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어떻게 묻든지 이 답은 나오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이제 탄력적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은 반대 방향이죠. 떨어진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일 때 수입이 감소한단 말은 탄력은 가격, 양은 반대요. 가격 올라간다. 이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만 수입은 떨어진다. 아, 가격, 수입이 반대 방향인데 이건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게 아마 더 빠를 것 같아.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이와 같은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공부하는 방식 요거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그럼 책을 이제 다시 책의 앞장 가보니 뭐 있는가 하면은 69페이지입니다. 그럼 어떨 때가 탄력, 어떨 때가 비탄력이냐? 이 탄력성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주 묻는 거니까. 탄력성을 결정해주는 요인은 우리 책에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뭐만 보시면 되는가 하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대체재,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런 것만 아시면 비록 책에 상당히 많지만 그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건 아셔야 돼.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대체 적으면 비탄력이다. 요거만 아시면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시험 났을 때 이 안전 무조건 대체재 한 개에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대체재 많을 때가 탄력, 적을 때 비탄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에. 수요 측면에서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뭡니까? 비탄력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걸 설명할 때 뭐 있습니까? 이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쌀수록 탄력적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월 소득이 500만 원 되는데 연필이 보니까 1,000원 하던 게 여기 만약에 2,000원 정도 2배 뛰었답니다. 이럴 때 이 연필을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거꾸로 냉장고를 한 대 살 건데 이게 250만 원 하던 게 2배 뛰니까 500만 원 이렇게 되었답니다. 어느 걸 훨씬 더 고민하겠습니까? 냉장고죠? 그럼 연필을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1,000원 하던 게 2,000원 뛰었다 해서 과거보다 1,000원 정도 더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전체 있는 소득 중에서 500 중에서는 아주 1,000원 미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랑 결국 뭐 있습니까? 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근데 거꾸로 냉장고는 뭐 있습니까? 250만 하던 게 500만 되었을 때 내 전체 속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비싼 게 훨씬 더 민감한 즉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네, 단기와 장기를 보시는데 단기는 아까 했지만 단기, 장기는 구분 기준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고 신규 물건 만드는 시간 주어지지 않으면 단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는 현재 있는 공급량만 취급하니까 비탄력이고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수가 많다 했으니 탄력이 되죠. 거꾸로 자, 요 말과 요 말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즉 물건이 완성되는 시간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 현재 분필하고 여기 있는 지우개 있는데 분필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린다.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2달 걸린답니다. 이럴 때 똑같이 6개월 정도 시간을 주어지면요. 분필은 6개 만들겠지만 지우개는 3개 만들 거 아닙니까? 따라서 훨씬 더 물량, 대체 상품이 더 많은 게 뭡니까? 분필이죠. 이 말은 그 제품이 완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뭐 됩니까? 대체할 수 상품수 적다 보니까 비탄력이고 짧을수록 뭐 있습니까? 탄력적이다. 그래서 요 1번과 2번 잘 구분하세요. 마지막 보니까 생산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비탄력이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분필 하나 만드는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그런데 뭐 있습니까? 요 지우개 하나 만드는 게 1,000원 정도 비용 들어간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0원 정도 돈이 있으면 분필은 총 몇 개 만들겠습니까? 100개 만들 수 있다. 근데 지우개는 뭐 몇 개 만듭니까? 10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훨씬 더 대체 많은 게 뭐 있습니까? 분필이잖아요. 왜 그렇냐?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에. 따라서 비용이 클수록 그만큼 대체하는 상품수가 적다 보니까 이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아마 우리 시험 나면요 틀림없이 뭐 있습니까?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 말로 물으면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 파악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했죠. 공부하는 방식은 가격과 양이 수입이 있을 때 같은 방향은 뭐라고요? 비탄력. 반대 방향은 뭐 있어? 탄력이다.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아시면 어떤 문제 풀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보니까요 6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큰 6번 가격 탄력성가 뭐 있습니까? 탄력성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 아닙니까? 탄력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대치다. 따라서 2번 가볼까요? 대치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되어진다. 이 말은 그만큼 탄력적입니다.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인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종류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진다. 즉 곧이말 하셔야 되죠. 주거용은 상업용 공장이 돼서 더 탄력적이다. 즉, 이 말은 왜 그런지 압니까? 주거가 훨씬 더 대체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에 대한 대체는 뭔지 압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하수집 등이 있지만 상업은 딱 2개 있습니다. 상가 아니면 사무실은요. 따라서 훨씬 더 대체할 상품수가 많은 게 뭐 있습니까? 주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5번 뭐 있습니까? 용도 전에는 용해야 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판단하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뒷장 보니까요. 70페이지 있는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는 요거 가지고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뭐 있습니까? 소득 탄력성은 아까 계산 문제 풀었습니다. 단지 알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박스 안에 보니까 정상제, 열동제에서 주어진 값이 플러스이면 즉 양수이면 정상제, 음수이면 뭐 있으면 마이너스면 열동제도 요거 마시고 뒷장 가볼까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뭐 있습니까? 수의 교차 탄력성은요. 대체제일 때 박스 안에 양수, 즉 끝에 양수이면 즉 0보다 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이면 대체제고 마이너스 음수이면 보완제도 요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도 있지만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 풀 때 그걸 하겠습니다. 그 법에 73페이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이런 건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있는 7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죠. 메뉴에 있는 부분 보니까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요 내용을 보시면서 뭘 판단하는가요? 공급 곡선이 임대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고 현재 임대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자, 이 말 아닙니까? 공급이 현재 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이고 현재 수요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진다. 이 말은 수요가 그만큼 뭐 있습니까? 증가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하면은 결국 뭐 있습니까? 뭐만, 가격만 올라가지만 양은 뭐다? 핵심, 이게 핵심입니다. 양은 항상,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그죠?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맥락이 75페이지 보니까 거기 있는 이 문제 있죠? 얘도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4번과 5번을 가지고 저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물론, 잠시. 우리 이렇게 암기하게 된답니다. 네? 암기 방식은 이라거든요. 주장은 세수하다가 신수 비탄한다. 즉, 주거는 상업보다 탄력이요, 장기는 단기보다 탄력이요, 세분화될수록 전체보다 탄력이요, 수요는 공급보다 탄력이요, 신규 수요는 기존 수요보다 탄력이요, 그죠? 비쌀수록 탄력이 이렇게 암기합니다 하는데 굳이 이거보다 제가 봐서는 이것만 아시면 문제 풀 수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 설명된 건 그 외에 나머지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뭐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도 있습니다. 책의 75페이지 쭉 되어 있지만 이건 가볍게 넘어가시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방식 있죠? 이 방식 그죠? 잠시 자 미안합니다. 요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75, 76 자 그런 건 좀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 문제 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풉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되었다. 이 말은 대체재가 뭐 있습니까? 많다는 거지. 많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탄력성은 더 커진다. 탄력재도 묻는 거죠. 2번은 요거는 좀 탄력성 분명히 정성이 정량적 분석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굳이 뭐 과거에 났지만 앞으로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1보다 크다는 말은 뭐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탄력재가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거 한 적이 있죠. 자, 가격과 수입과의 관계에서 1보다 크다면 탄력이면 가격 수입은 반대 방향 아닙니까? 임대료가 올라가면 수입은 뭐 해야 됩니까? 떨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기에 비해서 장기는 뭐죠?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자, 이걸 자주 묻는 거 아닙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뭐야? 탄력적.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아시라 이겁니다. 완전 탄력은 뭐만 불변? 가격은 불변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비록 공급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증가된다 하더라도 뭐 있습니까? 상대편에 있는 이 양 큰 의미 갖지 말라고요. 그래서 항상 핵심이 뭐 있습니까? 임대료 불변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대에 있는 양가지 보통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대체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은 더 탄력적 써야 되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 물건 완성 기간이 길수록 뭐 있습니까? 비탄력이죠.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단기 공급이 장기에 비해서 뭐 있습니까? 훨씬 더 탄력적이죠. 단기 공급은 장기 공급 임대료 탄력성에 대해서 뭡니까? 비탄력.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이다. 그죠? 답은 현재 1번 틀린 거죠?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그만큼 이 말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적다는 거죠. 적다 이거 뭐 있습니까? 비탄력 아닙니까? 마지막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가격이 상승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생산 비용이 비쌀수록 뭐라 있습니까? 비탄력이다.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했던 수업이 좀 길었다. 그죠? 길었지만 좀 기억하실 거는 앞에 제가 딱 일목요연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계산 관련된 문제거든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가 있다. 소득과 가격은 주어진 것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이 무슨 제인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 탄력성 항상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기 있는 종류에서 1보다 큰 게 탄력, 작은 게 비탄력. 그 다음에 무한대인 게 완전 탄력이죠. 그 다음에 0인 게 완전 비탄력 아닙니까? 완전 비탄력은 수직, 즉 양의 불변이고 완전 탄력은 뭐 있습니까? 수평, 즉 가격이 불변이다. 이거 아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뭐 있습니까? 말로 물었을 때 수입, 가격 총수입은 비탄력은 같은 방향, 탄력은 반대 방향. 그죠? 그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탄력성 결정이, 즉 이러한 요인이 탄력이냐 비탄력 물었을 때 주로 생각할 게 대체제 하나 가지고 판단하시면 거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까지 우리 탄력성 있습니다. 자, 그래 가시고 다음 주에 뭐 있습니다. 다음 텀에는 이제 경기 변동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